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나머지 화학 반응의 규칙에 조금 더 포커스를 줍시다. 화학 반응의 법칙과 이 법칙을 통해 에너지 변화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너지 변화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이긴 한데 개념이 쉽지만은 않아서 다시 한번 하면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잡아가도록 합시다. 한 페이지 막 구겨놓다 보니까 조금 이제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의 양이 많긴 한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 질량, 보존의 법칙. 내가 뭘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만들었을 때 쓴 재료랑 만들어진 무언가랑 무게를 쟀을 때 무게는 같아야 된다. 자, 반응물의 총 질량, 반응물을 저울에 쟀을 때의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 만들어진 물질의 전체 질량은 같아야 한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물리변화, 화학변화 하면서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물리변화, 화학변화 모두. 자, 개수랑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리변화에서도 살펴볼 거야. 원자의 종류랑 개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변화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 가지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로는 좀 주로 자주 나오는 반응인 앙금 생성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 앙금 생성 반응.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앙금이 무엇인지 말했죠? 이온 결합 물질인데 물에 잘 녹지 않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즉, 두 이온 결합 물질 수용액을 섞어서 서로 다른 이온 결합 물질 수용액을 섞어서 물에 녹지 않는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염 수용액을 섞어주게 되면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과 질산나트륨 수용액이 됩니다. 그럼 볼까요? 자,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개수랑 종류를 한번 나눠서 살펴보자. 자, 염화나트륨에는 나트륨 원자, 염소 원자가 들어있고요. 질산은에는 은 원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가 들어있어. 개수를 보자. 자, 나트륨 원자는 1개, 염소 원자는 1개, 은 원자는 1개, 질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3개. 각각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에서 원자의 개수랑 종류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염화은을 봅시다. 염화에는 염소 원자가 있고요. 염소 원자는 1개예요. 자, 그 다음에 염화은에서 은 원자가 있고 은 원자의 개수는 1개네요. 자, 질산나트륨에서 나트륨 원자는 1개 있고 질산나트륨에서 질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가 그대로 1개, 3개로 나타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여기서 나트륨의 원자, 염소 원자를 했던 녀석들이 순서랑 위치만 바뀌었을 뿐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친구들의 질량 역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형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실질적으로 얘들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보니까 염화나트륨에 들어있는 초록색깔 이온, 염화이온, 그리고 질산음의 질산 이온들, 얘들은 그대로 있어. 좀 누구의 위치만 바뀐 거야? 은과 나트륨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야. 위치만 바뀌었을 뿐 전체적으로 얘네들의 질량이나 종류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용액을 처음 쟀을 때의 질량과 두 용액을 섞었을 때의 질량이 서로 같다. 염화나트륨 질산음의 질량과 염화은 질산나트륨의 질량이 서로 같다. 자, 그럼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들이 있다.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의 반응으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앙금과 염화나트륨. 자, 황산나트륨과 염화바륨의 반응으로 황산바륨이라고 하는 앙금과 염화나트륨. 아이오딘화 칼륨과 질산납을 섞었더니 아이오딘화 납과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 나왔다.
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한번 살펴봅시다. 자, 탄산칼슘이랑 염화수소를 섞어줄 거야. 자, 염화수소를 섞어줄 건데,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면요, 물에 녹았을 때 우리는 염산이라고 해요. 자, 염화수소를 물에 녹였을 때 염산이라고 해요. 그럼 이 물에 염화수소가 묽게 녹아있으면 묽은 염산이 됩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에다가 염화수소, 즉 염산을 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염화칼슘이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랑 물이 발생한다. 즉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네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고 있다. 한번 봅시다. 자, 탄산칼슘을 구성하는 원자들, 칼슘, 탄소, 탄소. 염화수소를 구성하는 원자들, 염소, 수소. 자, 그리고 염화칼슘, 이산화탄소, 물. 이제 세 개의 원자가 됐네요. 세 개의 화합물이 됐네요. 봅시다. 칼슘 원자, 탄소 원자, 산소 원자, 산소 원자. 앞에서 탄산칼슘에 들어있던 녀석들 개수가 그대로인지 봅시다. 칼슘 1개, 1개 얘도 됐고요. 자, 탄소 1개, 탄소 1개 얘도 됐네요. 자, 여기선 탄소가 3개인데 여기선 2개와 1개네요. 합치면 3개 맞네요. 그 다음에 염소 원자에 들어있는 개수 2개, 수소 원자 개수 2개. 염소 원자 2개. 됐고요. 수소 원자 2개. 됐네요. 자, 물질을 구성하는 배열과 순서는 달라졌지만 종류랑 개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섞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지만 질량을 재주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뚜껑을 열면 여기서 만들어진 기체가 빠져나가요. 뚜껑을 열면 기체가 빠져나가요. 기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양이 감소했다. 자, 여러가지 기체 발생하는 여러가지 반응이 있는데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해서 수소가, 아연과 묽은 염산이 반응해서 수소가,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물과 산소로, 탄산수 나트륨을 열분해해서 열을 가해서 분해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다음과 같은 기체 발생 원인들이 있다. 자,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뚜껑을 열어주면은 질량이 감소하죠. 그럼 반대로 기체랑 결합하는 반응에서는 내가 뚜껑을 닫았을 때는 질량이 변하지 않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는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질량이 늘어나 버립니다. 오케이? 반대로 나무와 같이 기체를 발생시키는 녀석은 뚜껑을 열어주면 반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벼워집니다. 여기까지가 질량보조 법칙이었어요.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자, 여기를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중3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더라도 여기를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 자, 얘네들은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 사이에는 일정하게 결합하더라. 자, 봅시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이 물질을 구성하기 위해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 자, 내가 물을 만들 때 이 물은 항상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만들어져. 자, 내가 물을 만들 건데 산소 원자가 1이 아니라 2? 그렇지 않다. 물을 만들 건데 수소 원자가 1? 그렇지 않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물을 만들기 위한 수소랑 산소의 개수비가.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비에다가 이 녀석들의 질량을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질량비가 되는 거야. 자, 이러한 질량비는 화합물에서만 성립하고요. 혼합물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 얘네들은 비율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성분 원소의 종류가 같아도 원소의 질량비가 다른 서로 다른 물질이다. 그걸 보여주는 예시가 물과 과산화수소예요. 자, 봅시다. 일단 물부터 볼게.
물을 구성한 성분은 수소랑 산소고요. 개수비는 2대 1이에요. 질량을 보니까 수소의 질량을 1이라고 한다면 산소의 질량이 16이에요. 16배야. 그러면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2 곱하기 1 대 1 곱하기 16 2대 16이니 비율은 1대 8이 되겠네요. 자, 물은 봤습니다. 1대 8이래. 가산수소는 어떨까? 수소랑 산소가 1대 1이래요. 수소는 질량이 1이고요. 산소의 질량을 16이라 했으니까 비율은 1대 16이 되겠네. 종류와 같아도 질량비가 되면 서로 다른 거죠. 자, 암모니아는 성분 원소가 지수랑 수소고요. 개수비는 1대 3입니다. 자, 그런데 수소는 1이고 지수는 14인데 14대 3은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네요. 즉 질량비가 14대 3이다. 비슷한 이치로 이산화탄소, 산화구리 같이 계속해주면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3대 8, 산화구리의 경우 4대 1로 반응한다. 질량이 4대 1로 반응한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 볼트랑 너트 모형으로 살펴보는 일정 성분비 법칙. 자, 볼트가 5g, 너트가 2g이라고 하고, 볼트랑 너트가 결합을 할 때 볼트 1개랑 너트 2개가 결합해서 볼트, 너트 2개가 만들어진다고 해보자. 자, 볼트 1개랑 너트 2개가 결합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볼트 1개랑 너트 2개만 결합하고 나머지 2개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겠네. 볼트 1개랑 볼트 2개랑 결합하고 나머지 여기 2개는 결합하지 않아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2개랑 6개인 경우 2개가 생성되고 너트 2개가 남는다. 볼트랑 너트는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하고 있고 여분의 물질은 결합하지 않고 남는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질량비까지 고려해보면 1 곱하기 5g 대 2 곱하기 2g은 5대 4다. 자, 그러면 산화구리 생성 과정에서 질량비까지 한번 보면은 얼추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 구리 2개랑 산소, 이거 잘못 적었다. 미안해요. 산소 분자는 1대 1로 결합하지 않아요. 구리 원자와 산소 분자는 2대 1인데 구리 원자와 산소 원자는 1대 1이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지금 여기에 구리 하나, 산소 하나잖아. 1대 1이다. 자, 그러면 1대 1로 반응하고 있으니 각각 질량을 곱해주면 각각의 질량을 곱해주면은 질량비가 나오겠네요. 즉 산화구리 하나가 만들어질 때 구리가 4g 감소하면은 산소는 1g 감소했다. 4g 1g 감소했어요. 내가 4g 1g을 산화구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어. 그럼 산화구리는 몇 그램 만들어져야 돼? 5g 만들어져야 돼. 일정 성분비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자, 구리랑 산소는 1대1의 개수비를 결합하고 질량비는 64대 16, 4대 1이기 때문에 구리, 산소, 산화구리의 질량비는 4대 1대 5다. 그래서 구리 질량이 8g, 구리가 8g 소모됐으면 산소는 몇 g 결합했어? 2g 결합했어. 자, 구리가 8g 소모됐으면 만들어지는 산화구리는 10g이다 라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리 4g을 가열하면 몇 g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질까? 자, 구리를 가열했더니 시간에 대해서 가열했더니 산화구리의 질량이 점점 늘어나. 내가 갖고 있던 구리가 점점 산화구리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만들어질 수 있는 산화구리는 4g당 5g으로밖에 안 만들어져.
그럼 내가 4g을 준비했기 때문에 5g보다 더 많은 수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5g에서 꺾이는 지점, 이 지점이 구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지점, 구리가 없습니다. 구리가 없는 지점이에요. 점점 증가하다가 구리가 모두 반응한 후에는 질량이 일정해진다. 산화구리가 5g 생성되었으므로 구리 4g과 산소가 1g이 반응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기체 반응 법칙. 자, 기체는 우리가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운 것처럼 기체는 온도에 따라 변하고 압력에 따라 변해요. 뭐가 변해요? 부피가 변해요. 온도랑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부피 안에는 입자들이 들어있을 텐데 그 입자들의 수는 온도랑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정해져 있으면 입자들의 수도 일정하다. 그 부피 안에는 이 정도의 입자들이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지금 여기 그림 밑에 있네요. 일정한 온도랑 압력에서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만들 거야. 이때 기체의 부피비는 2대 1대 2래요. 봅시다. 자, 반응 전의 기체의 부피. 수소가 10, 산소가 5래요. 그럼 5의 단위로 끊어서 생각해보면 2, 1, 4, 1, 4, 4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자, 반응한 기체의 부피는 2대 1, 2대 1, 4대 2네요. 자, 그러면 2대 1에서 2대 1이 빠졌으니 남아있는 건 없고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는 12래요. 자, 4대 1의 기체 부피가 2대 1로 반응해서 수소가 2 남았네요. 근데 내가 반응에 참여한 수소도 마이너스 2예요. 반응에 참여한 수소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만큼 감소했을 때 두 개가 만들어지고 있네. 자, 똑같이 여기도 해봅시다. 수소랑 산소인데 수소가 4만큼 감소했고 산소가 2만큼 감소했어. 산소는 지금 2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2만큼 감소했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서 얼만큼 만들어진 거야?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가 얼마야? 4야. 산소가 2일 땐 4고 수소가 2일 땐 2네? 그러면 수소 부피 2개에 수증기 부피 2개가 매칭이 되는 거고 산소 부피 하나에 수증기 부피 2배가 돼. 그래서 2대 1대 2라고 하는 반응비를 알 수 있네요. 점수비를 알 수 있다. 단, 이러한 기체 반응 법칙은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기체인 경우에만 성립하겠죠. 기체가 아니면 부피를 재는 게 어려울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통해서 기체 부피랑 분자수의 비를 한번 살펴봅시다. 화학 방식 안 바꿨네. 자, 질소 분자 하나랑 수소 분자 3개랑 반응해서 2개의 암모니아 분자를 만드는 경우. 자, 화학 반응의 모형을 보면은 자, 질소 분자 하나, 수소 분자 3개 반응하면은 2개의 암모니아 분자가 만들어진대. 그러면 지금 여기 차 있는 부피를 1이라고 한다면 1, 3, 2와 같이 입자수랑 마찬가지로 부피 B도 1대 3대 2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화학 반응의 개수의 비가 뭘까요? 개수가 1대 3대 2네요.
기체 반응 법칙을 통해서 물질의 개수비를 알 수 있구나. 화학 반응의 개수비를 알 수 있구나.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암모니아 생성 반응 사실 질량 보존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다 쓰기 좋습니다. 기체 반응 법칙은 방금 했죠. 기체랑 질소기체랑 수소기체의 부피비는 1대3으로 일정하다. 자, 질량 보존 법칙. 질소랑 수소의 반응 전 질량과 암모니아의 반응 후 질량은 같다. 자, 원자 한 개의 햇빛의 질량 수소가 1, 질소가 14라면 반응 전 질소는 2 곱하기 14, 반응 전 수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그렇죠? 그럼 더해주면은 28 더하기 6, 34네요. 그런데 오른쪽은 보면은 1, 1, 1, 14, 즉 이거 하나의 17이야. 근데 그게 몇 개 있어? 2개 있어. 왼쪽도 34, 오른쪽도 34. 질량이 보존되네요. 자, 일정 성분비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을 조금 뒤튼 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친구들이 일정하게, 얘네들의 질량이 일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얘네가 질량이 몇 대 몇을 반응하냐를 보는 거지. 질량이 얘는 28이고요. 얘는 2네요. 2가 3개 있으니까 6이네요. 그럼 지금 몇 대 몇을 반응하고 있다? 14대 3으로 반응하고 있다. 좋습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뭐가 없어요, 여기서. 봅시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대요. 왜? 반응물과 생성물은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에너지들이 반응이 일어날 때 두 에너지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북단원에서 배웠던 에너지 보존. 에너지의 양은 일정해야 돼.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면 그 줄어든 에너지만큼 어디론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 친구의 에너지가 늘어났어? 그럼 늘어난 만큼 누군가 에너지를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발열 반응부터 보자.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 열을 방출한다. 그럼 주변의 온도가 증가하겠네요. 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에너지를 줍니다. 에너지를 줘요. 볼까요? 연소 반응, 산과 연기의 반응,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호흡, 금속의 부식, 산과 금속의 부식 등등등등등 여기 적히지 못하는 많은 수많은 발열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유,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커요. 그럼 에너지가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감소하네. 그럼 이 감소한 에너지 그냥 생으로 없어질 수 없어. 어디론가 이 에너지만큼, 이 에너지 차이만큼이 열의 형태로 방출이 되더라. 보통 열의 형태로 방출이 되더라. 열의 형태로 방출이 되더라.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면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에너지도 같이 방출합니다. 활용. 자, 열이 나는 걸 이용하는 예시. 난방, 음식 요리하는 거. 손난로. 철가루랑 산소가 부식될 때, 철가루랑 산소가 서로 만나 철가루가 녹이 슬 때 열이 발생해요. 이 열을 모아서 손에 따뜻해지게 해주는 녀석이 손난로고요. 자, 발열컵. 발열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회용 그 도시락 있죠? 이거 당기면은 연기 나면서 따뜻해지는 거. 그런 녀석들 비슷하다 생각해주면 돼요. 안에는 산화칼슘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있는데 내가 여기 물을 부어주면은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방출돼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방출돼요. 이걸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 한강 라면 같은 걸 만든다거나 도시락을 데핀다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4번 염화칼슘 제설제. 자, 염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또는 물에 반응할 때 열이 발생합니다. 이 발생하는 열로
쌓여있는 눈을 녹인다거나 끼어있는 얼음을 녹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발열 반응이었어요. 자, 흡열 반응하면 우리 개념 끝이야. 봅시다. 흡열 반응. 자,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요. 흡열 반응은. 왜?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커. 그럼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네. 이 부족한 에너지를 밖에서 흡수한다라는 얘기예요. 부족한 에너지를 밖에서 흡수한다. 누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럼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 이 자율에서 흡열 반응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어떤 것들이 있냐 보니까 수산화 반응과 염화 암모니um 반응으로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 자, 광합성,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소금과 물의 반응 등등등등이 있다. 자, 그래서 이를 활용하는 예시가 하나 있어요. 하나. 바로 냉찜질팩. 냉찜질팩. 지산화물이랑 물을 섞어줄 때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 온도가 낮아져요. 이걸 이용한 게 바로 냉찜질팩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질문. 오케이. 자, 그럼 개념이 끝이에요.